모든 대학에 다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1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50%가 제한이 되고, 만약에 이 유형에 다닌다 하시면 일반 상환 학자 안녕하세요. 희원다움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벌써 8월 마지막 주예요. 9월이 되면 우리 2학기 개강을 하겠죠. 개강을 하더라도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편입하신 구독자분들처럼 장학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두 번째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중에서 대출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대출 상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있어요. 거치기간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5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5년 이 거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원금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자만 갚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의 상환 기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환 기간이에요. 이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합쳐서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출 기간은 여러분들께서 10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다음 1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함께 다 갚을래. 이렇게. 그래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10년이라는 한도 내에서 각각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지원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신 만 55세 이상의 대학생. 그런데 여기에 또 자격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소득분위가 있죠. 이 소득분위에 9 이상에 해당되는 재학생, 그리고 대학원생도 가능하세요.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 55세 이전에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등록을 하셨거나 재학한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 학업을 지속하시는 경우 만 5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2019년도에는 연금리가 2.2%였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올 2학기부터는 연 1.85%로 낮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고정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2학기가 되기 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1.85%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가 없어요. 단 2020년도 2학기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인 취업 후 상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취업을 하신 후에 내가 일정 소득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학자금 대출 받은 걸 갚아 나가시면 되는 제도예요. 등록금 전액뿐만 아니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대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은 돈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래 하시는 분들은 취업 후에 일정 소득이 생기고 난 후에 계속 갚아 나가시면 되는 제도예요. 어떻게 갚아 나가는지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대출금에 상환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만약에 내가 상환 의무가 있다 하면 국세청에서는 학자금 대출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나한테 보내요. 그런데 이건 개인 사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둘 수가 있어요. 내가 재학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학생은 4년까지 미룰 수 있고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2년까지 기간을 미루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일 내가 취업을 해서 회사에 근무 중이다 하면 회사의 원청 공세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액을 상환하는데 만약에 회사의 원청 공세 통지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일반 상환 대출과는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이 돼요. 내가 2019년에 2.2%의 연금리로 이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연 1.85%의 금리로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2020년도 2학기부터는 낮아진 이 1.85%의 금리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출 제도는 만 35세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재취업을 원하시는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령을 만 45세로 좀 완화시켰는데 여기에 또 조건이 붙어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가 있어요. 이 학과에 재학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이 대출 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뭐냐면 대학 수시 모집 전형에 가서 보시면 채용 조건 계약학과가 따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반도체 시스템 공학학과에 입학을 하시면 취업 후 바로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까지 보장해주는 그러한 학과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대학교와 기업체가 연계를 맺어서 학생들을 육성시키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과에 지원하셨을 경우에는 만 45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예요.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기 위한 성적 제한 기준이 있나요?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 허가만으로도 받으실 수 있지만 재학생일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위 점수 70점 이상 그리고 12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셨어야지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등록금을 일부만 대출받을 수는 없을까요? 가능하세요. 대출을 신청하실 때 대출 조건 입력 단계에서 본인 부담 금액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 부담 금액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내가 내고자 하는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대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대학에 다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매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유형, 2유형이 있어요. 이 1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50%가 제한이 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이 없어요. 등록금, 생활비 최대 50%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에 다닌다 하시면 이 두 가지 제도를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편입 원서 쓰시기 전에 내가 원서를 쓰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학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원서를 쓰셔야 해요. 오늘은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같이 취업한 동료들을 보면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이용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업 지속을 위해서 대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